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전번 시간엔 MZ세대가 왜 이루어져 있는지, 그들의 특징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대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한 약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룹핑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대개 뭐냐면 첫 번째가 사회화 과정의 멘토 부재 및 교육 제도의 왜곡, 그다음에 이제 MZ세대의 희망적인 정체성들이 있더라. 그리고 MZ세대가 아주 싫어하는 반정서들이 있더라. 이런 것으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하나 세 가지로 그룹핑한 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저기에요. 애정결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애정결핍. 사회화 과정이겠죠. 사회화는 뭐죠? 개인이 태어나서 그 사회의 문화와 윤리와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을 사회화라고 그러죠.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 충분한 조건들이 뭐죠? 교육이죠, 교육. 교육 제도가 잘못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요인으로서 첫 번째 이제 애정결핍을 들을 수가 있어요. MZ 세대의 부모들은 형제들이 많았어요. 애정이 결핍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을 형제들한테 받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굉장히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거. 그런데 지금은 우리 MZ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가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죠?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 돈 벌러 나가셨잖아.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 없어요. 의존할 데가. 그리고 연대감이 없어요. 형제들이 많으면 모르면 형이나 누나한테 묻거나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연대감이 부족해요. 대개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나니까. 인구가 폭발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이려고 한 정책들이죠. 정말 과거 정치인들, 우리 리더들은 참 불과 50년 앞, 30년 앞을 못 봤어요. 정말 30년을 못 봤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MZ세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MZ세대한테 애정결핍을 나눠준 세대가 바로 과거 부모 세대예요. 그 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대한 평등화가 이루어졌죠. 공부도 거의 남녀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똑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전통에 대한 도전이 막 나와요. 왜 밥은 꼭 여자가 해야 돼? 남자가 하면 안 돼? 그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왜 가정주부는 여자만 해야 돼? 남자만 안 돼? 실제 남자들이 가정주부 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지금은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참 이상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등한 남녀는 동등하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하나 있죠. 자기 아버지 성 따고 엄마 성 따서 뭐 하고 두 개 이름 두고 자기 이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세대들입니다. 지금 MZ세대들이. MZ세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40 이하서부터 20 전후, 그죠? 이걸 MZ세대잖아요. 이 세대들의 특징이 또 뭐 있어요? 불만이 뭐 있겠습니까?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평등이 안 됐다 해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의 불평등은 뭐죠? 회사에 가니까 남자와 여자의 연봉이 차이가 나더라. 왜 차이 났냐? 또 실제 MZ세대 선배 세대들은 어때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 아마 유교 사상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실제 일을 하는 일 요소들, 힘쓰는 일,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자들의 불만이고, 남자들의 불만은 뭐죠? 군대 가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에요. 왜 여자는 군대 안 가고 왜 남자만 가는가? 가장 큰 불만이 남자들의 불만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엔 그랬어요. 우린 아이를 낳잖냐. 인구를 증가시켜주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많이 안 낳잖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정말 많이 깨우쳐진 거죠. 굉장히 개방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들 중에 또 하나가 멘토의 부재를 들죠. 멘토.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멋있는 형이나 누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학교 가면 최고의 영웅은 누구죠? 학교 갈 때 사춘기잖아, 사춘기. 사춘기 때 최고의 영웅은 누구야?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그 과목이 좋잖아요. 그 나를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준 선생님은 과목 가차서 싫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멘토인데, 멘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물론 그런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그거 안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불평불만을 가르쳐요. 월급도 좋고 근무 시간도 많고 노동자의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념을 가르쳐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또 속여요. 아니라고 우겨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서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강제를 해요. 이 선생님들이 누구예요? 전교조잖아요, 전교조. 이런 멘토는 없어야 돼요. 그 멘토가 진짜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믿습니까? 단체화가 돼, 단체화. 그렇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세월호 사태 때 어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배 빠지는 거 구경만 했잖아요. 배 빠지는 거, 배 침몰하는 거 구경만 했어요. 군인들은 뭐 했습니까? 군인들, 경찰도 뭐 했어요? 해경들. 건지려는 노력 안 했어요. 왜 그걸 끌고 나올 생각을 못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400명, 정말 꽃 같은 우리 학생들 다 그냥 바다에 담갔잖아요. 죽였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 뭉쳐진 것이 촛불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용한 아주 몰지각한 나쁜 세력도 있어요. 국민들의 정말 순수한 마음을. 그러니까 멘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뭉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권까지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 멘토 힘이 이렇게 크구나. 아, 멘토가 아니라 우리 집단화. 우리가 집단 힘이 이렇게 크구나를 보여줘요. 그걸 느낍니다. 우리 MZ세대 바로 그걸 느낀 세대들이에요. 또 뭐 있었어요? 또 그 88 올림픽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88 올림픽 때 8살 먹은 아이가 굴렁쇠 부르지 않습니까? 그 MZ세대거든요. M세대겠죠, M세대.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월드컵 때 대한민국 외치던 그 세대들이 누구예요? 바로 M세대거든요. MZ세대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멋있던 응원 다 하고 쓰레기 참 다 치우는 그 모습 보여주고 전 세계에서 그냥 막 상상을 못하는 그런 환영도 받고 그랬잖아요. 이런 세대들이요. 집단 힘을 직접 경험을 했고 내가 참여를 했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뭐 안 되면 국민청원 막 올리잖아요. 20만 넘는 거 대통령이 조사하게 돼 있죠. 조사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도를 만들면 뭐예요? 제도화시켜야 돼. 이게 바로 멘토가 없는 거예요. 제도를 현실화시켜주고 그 제도가 됐으면 현실화시켜서 전부 다 해결시켜줘야 되는데 말로만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어떤 기만적인 것만 기만적인 것으로만 속여왔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MZ세대는 선생님이 누구야? 멘토가 없어요, 멘토. 그러니까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단.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뭐를 보고 모르는 것을 물어야 돼요? 인터넷 보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세대다.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특징이죠. 애정결핍, 성별에 대한 피해의식, 이제 교육의 평등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의 부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를 쫙 뽑는데 그 중에서 6번째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유튜브 인기 있잖아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 다 대리 만족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멘토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뭐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은 문서화돼서 나오잖아요. 참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설명이 많은 사이트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MZ세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쫙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알아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인데 실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쇄 매체를 보고서 우리가 보면 보기는 싫지만 굉장히 기억이 오래되더라. 그 다음에 방송 매체. 인쇄 매체보다는 아니지만 더 흥미가 좀 가더라.
비디오 매체, 우리 영상 매체죠. 가만히 있어도 다 보여지더라. 근데 기업은 별로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인터넷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호하는 그 영상 매체를 보면 KBS를 아주 선호해요. 그래서 JTBC도 선호하고, 그 다음에 MBC, TV조선, YTN, 유튜브가 6번째예요. 이 우리 젊은이들의 그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불친한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상 매체, 즉 그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결과만큼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메달을 많이 따와야지 환영받고 그랬잖아요. 메달 중심에서 성적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메달 몇 개 못 땄어요. 금메달. 그래도 국민들 박수와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선수들, 멋있는 선수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선수들의 이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발표된 그 언론들의 조사에서 보면 상상은 옛날엔 참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 좋아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바로 누구냐면 손석희, 진정성 있게 하잖아요. 방송할 때 진정성. 그 다음에 유재석이라는 사람. 벌써 그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가요? 잘생겼습니까? 진정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신뢰라기보다는 많이 보는 거죠. 김어준이, 딴지일보. 그 선동을 많이 하는 언론이지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보고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비판하지만 그래도 높이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결과만큼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 젊은 MZ 세대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해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보면 이번에 그 코비드 사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정부의 국고 거의 다 바닥났지 않습니까? 바닥나고 모든 기금들 그냥 다 써버렸잖아요. 리더 하나 잘못 보면 이렇게 됩니다. 리더 하나 잘못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MZ 세대입니다. 빚만 떠안고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모든 어른들이 잘못 아니에요. 머리가 비어있는 정치인들의 탓이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중국인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MZ 세대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MZ 세대들은 뭘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분명을 그렇다 아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는 그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손흥민이나 이런 훌륭한 그 영웅 같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좋아하지만 축구보다는 뭘 좋아했으면 야구, 농구를 더 좋아했었어요. 우리 MZ 세대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빨리 끝나는 것, 빨리 확인될 수 있는 것, 분명함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MZ 세대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 빠른 소통,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어떤 것에 문제점을 금방 지적해주고 문제를 시도하는 그런 리더를 참 좋아해요.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 시원하게 말하고 시원하게 추진해주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아마 지금 정말 비도덕적이고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람의 그 대통령 후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죠. 정말 못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분명하게 MZ 세대들이 믿는 것이 바로 뭐다? 세금을 얼만큼 많이 냈는가.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확실합니다. 우리 MZ 세대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확실해요. 북한 젊은이들과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북한 젊은이들은 거지잖아요. 배급밖에 안 받았잖아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없잖아. 근데 우리 MZ 세대는 노동에 대한 가치, 세금의 투명성을 정말 이그르치는 세대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반정성. 중국에 대한 반정성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거주하고 영주권 받고 있으면 뭘 받습니까? 지방선거에 투표권까지 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훨씬 싫어해요. 그중에 누구? 조선족들. 조선족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조국은 어디야? 중국이야, 중국. 근데 저기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살면 고려인들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조국 어디예요? 나는 한반도다. 한반도다. 한반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이 조선족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혜택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 중국인에 대한 정서.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간섭을 합니까? 그거 어때요? 모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흉이 어디입니까? 중국.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또 코비드 어느 나라에서 발생됐어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우리 젊은이 다 알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 외국인에 대한 혜택 주는 거, 이 정서를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주 굉장히 높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이 우리 MZ세대의 특징이에요. 보십시오. 외국인에 대한 반감, 미국이라든가 다른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조선족에 대한 반감이에요. 우리 동포라고 동포라는 미명하에 한국 우리 언어가 같다는 그 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렇지만 누리는 혜택이 뭐죠?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건강보험도 받고 각종 세금 혜택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검모외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검모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기 MZ세대는 전부 다 아는데 다른 세대 잘 몰라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누구예요? 동양인이죠. 그게 누굽니까?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건 뭐죠? 조선족들은 되게 뭐는 어때요? 조선족들은 되게 위생, 폭력, 공포감을 유발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인으로서 행동을 하면서 중국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거 전부 다 받아요. 이득만 취하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 한국 MZ세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금년도 2021년도에 서울에 대림초등학교 있어요. 거기에 1학년 학생이 들어왔는데 100%가 뭐예요? 100% 1학년 신입생 다 100%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걔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했어요? 안 했잖아요. 귀화하라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목욕탕에 가면 때미는 사람들 되게 누구예요? 중국인들이에요. 거의 다. 세금 내니까 안 내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림초등학교의 전 학생들 보면 70%가 조선족이래요. 그럼 한국인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차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조선족이 누리는 혜택이 몇 가지나 됩니까? 굉장히 많아요. 40가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상상을 못했어요. 부동산 규제가 없다. 투기지역에서 매입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없다. 무제한 대출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쓸 수 있다. 부동산 대출에 특별한 할인을 해준다. 저금이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저금입니까? 아니죠. 안 해주잖아요. 차라리. 지금 아예 없어졌죠. 그리고 공공아파트 조선족 특별 공급을 해준다. 강남의 특별 공급받기 굉장히 쉽다. 10%를 이미 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아파트 조선족 특별 공급.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양도세 100% 공짜예요. 부동산 취득세 특별 할인.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학교 들어갈 때, 어린이집 들어갈 때 한국 사람들은 수십 대 경쟁률 뚫고 들어가야 되지만 조선족들은 영순위에 다 들어가요. 학원비 지원도 해주고 병설 유치원에 들어갈 때도 영순위예요. 대학교 등록금 특별 안 내줘요. 거의 안 내요. 재학 중 특별 장학금도 다 받아요. 대학교 기숙사 한국 학생들 들어가기 어려운데 걔들은 다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라 굉장히 가기 쉬워요. 그리고 각종 공공 인턴이라든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걔들한테 뭐 줘요? 우선 채용권을 줘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이 중국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하는가 지금? 그 정책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중국의 속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입니다. 정서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기 대통령 하실 분 정말 잘하십시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사회 과정의 멘토 육성을 위한 교육 제도를 다시 정상화시켜줘야 돼요.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장을 왜 저 선거로 합니까? 교육장을 전부 다 전교조 출신들이 전부 다 교육장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전교조 해체돼야 됩니다. 전교조 출신들은 아예 뽑지 말아야 돼요. 선생 자격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전한 정보 수집 체계를 정립시켜야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도덕성을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운 법 제정 및 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지 말고 정말 줘야 돼요. 시부까지 다 어떻습니까? 리더가 실행하다가 잘못해서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국민들이 탄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제도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정말 그런 법이잖아요. 언론법.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죠. 이런 것들이 참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지원법이 완전히 제로베이스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무슨 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역사는 모든 역사, 태권도도 자기 나라 거래, 한글도 자기들이 만드는 거래, 김치도 자기 거래. 말이 됩니까? 이런 참 다 정서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외국에 대한 지원법 제로베이스 정말 완전히 검토해야 돼요. 한국인들이 먼저 혜택을 보고 나서 지원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국가의 그 상호 호혜성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 일방적으로 당하는 북한 뭐 퍼주기 하니까 못 퍼주진 않았겠죠. 암암리에 줬겠지만 중국인 퍼줍니까? 외국인들 퍼줘요? 그것도 조선족?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문적과 마찬가지로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MZ세대의 정서, 그리고 그들의 응축된 어떤 것들을 제도화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도 안타까운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빨리 제도화돼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